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객선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 긴축이나 확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혼조세를 좀 띄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어제 미국 소매 판매 같은 경우 호조가 나오면서 소비 둔화 우려라는 것들이 좀 불식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추가 긴축 우려감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혼조세를 띄게 되었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국채금리도 약 10년물 국채금리 약 4.8%대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최근에 어제까지 좋았던 흐름이 그대로 바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잠깐 쉬어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시장의 핵심이라고 하면요, 결국은 반도체가 시장을 좌우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게 되는 내용이지만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나 흐름도 좀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얘기해볼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있었던 부분들이 이거였죠. 엔비디아가 어제 하락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하락한 이유를 살펴보면 미국 정부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라고 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영향이 조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국내 시장에는 그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 국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의 성향과 이번에 지금 중단한 AI 반도체와는 아직까지는 많이 겹치는 부분이 좀 없어서 이제 괜찮았고 있었다 정도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수혜주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히토류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페라이트 관련주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또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도체의 흐름을 기준으로 시장을 보되 이런 개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도 따라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것은 결국은 전쟁 이슈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위기감이 고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주들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마련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전쟁이라는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굉장히 빨리 단기간에 끝날 것처럼 전망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 부분들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그 우려감은 그 곡절로 배로 증폭이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변동성들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볼 포인트가 남아 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트 먼저 보겠습니다. 항공기 정밀 부품 제작 업체입니다. 시장에서 6%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1,8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S전선 아시아 살펴보겠습니다. 초전도체 테마로 엮이면서 오름세가 연출되기도 했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도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됐는데 연이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6%대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11,6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오위즈 홀딩스 보겠습니다. 어제 거래량 동반하면서 큰 상승을 보였는데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2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퓨처캡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방사성 의약품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5% 넘게 빠지던 주가 지금은 3%로 약간 낙폭을 축소한 상황인데요. 11,27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퓨처앱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2%대 하락률을 기록해 주면서 지금의 주가는 33만 5,500원, 33만 6천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반등했다는 소식 속에 어제장에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키움증권에서는 올해까지 수익 개선이 미미할 것으로 보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딱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3분기의 실적이 이제 전망치보다도 나쁘게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양극재 출하량 자체는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더 많다라는 점, 그리고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원가에 대한 내용들이 존재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을 좋게 만드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전기차 판매량 성장성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양극재 수출량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단기 수요 자체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판단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로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라고 했는데 논리적으로는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어느 정도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가 볼 때 이 종목들의 2차 전지 업종 전체로 조금 보더라도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실적이 기대감이 실적을 훨씬 앞서가는 종목이라는 것은 애초에 투자를 할 때도 이 종목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었거든요. 단지 그동안에는 이제 기대감이라는 것이 워낙 컸고 그에 따라서 수급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좀 과대평가된 주가들을 이제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 근거가 좀 약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 그 안에 포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위해서는 그만큼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게 분명히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꺼지게 되면서 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 혹은 판매량들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 오게 되면서 오히려 그 부분에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약화되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모멘텀들이 강화될 때 이게 시장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세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나오게 될 테슬라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조금 방향성 자체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게
마진율 같은 경우, 테슬라에서 추정하고 있는 마진율 같은 경우가 약 17%인데, 3분기가 올 한 해 동안 비교를 하더라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일단 전기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에 불구하고, 그리고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것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마진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겠죠. 시장 컨센서스라는 겁니다. 시장 전망치라는 거고요. 전망치보다 오히려 호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것을 서프라이즈, 그리고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쇼크라고 부르는데요. 전망치 자체가 눈높이가 낮다라는 것은 오히려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충분히 조정되었다는 관점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테슬라 실적 발표라고 하는 이런 상승을 위한 모멘텀들에 조금 더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와 같은 상승 모멘텀에 주목해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포스코 퓨처엠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현재 목표 주가도 하락을 한 상황이긴 한데, 현재 가격이 주가가 충분히 빠져있는, 충분히 조정된 구간인 거는 맞아서 조금 더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가격은 33만 5천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 구간에서 좀 버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지지선으로 따져봤을 때 주봉으로 이제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보았을 때 60주 선이 이제 가격이 29만 2천 원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60주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신규 진입을 그 가격에 했다라고 했을 때 60주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만약에 가격이 아래로 빠진다라고 하면 21만 5천 원을 신규 손절가로 드리겠습니다. 21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은 120주선에 도달하는 가격이고요.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재상승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1만 4천 원 드릴 건데요. 이 31만 4천 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만약에 29만 2천 원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에 있는 저항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 있었던 저가 가격이 31만 3천 원 정도였거든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목표가 잡았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다소 짧은 관점보다는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접근해보자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자고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하신다면 60주 선에 해당하는 29만 2천 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20주 선에 해당하는 21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저항선에 해당하는 31만 4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LS 전선 아시아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해저 산업 진출 소식에 연일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주가가 한 번 밀린 뒤에 이거래일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또 내림세를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실까요? 네, 우선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 추세가 끝났다는 건 아니고 언제든지 재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LS전선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LS전선 아시아는 베트남 전력 케이블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던 배경이 베트남에서 이제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이제 사업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대감도 시장에서 반영됐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요, 단기간에 꺼진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결국 이제 이런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 세 차례 지속해서 언급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또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떠나서라도 얘기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차라든지, 결국에는 신재생에너지로서 전기를 전기차 충전소로 전기를 보내는 데까지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인프라를 구축할 여지가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옮기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 그 전선이죠. 전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LH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 전력 케이블과 관련된 수요는 지금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포스코 퓨처엠과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종목 자체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종목이고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보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력 케이블 산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보유자분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우선 이제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가는 이제 11,540원이고요. 11,540원인데, 11,720원이네요. 지금 가격이 오히려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특징 보면은 어제 조정받을 때 오늘 하락할 때 생각보다 상승 시보다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말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차익 실현 매물이 전부 다 출회된 것은 아니라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분량이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신규로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9,400원 드리겠습니다. 이 9,400원은 차트상으로 보면 61선 도달하는 가격이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재상승할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200원입니다. 이 8,200원이라는 가격은 121선 도달하는 가격인데요. 61선 지지를 못 받고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121선에서도 이제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재상승할 때까지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신규 진입 손절가는 그렇게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9,400원에 매수했을 경우에 11,1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11,100원이라는 가격은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LH전선 아시아에 대해서 가장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대의 가격입니다. 매물이 많이 쌓여있다는 것은 만약에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경우에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 목표가로 잡았습니다. LS 전선 아시아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하신다면 61선에 해당하는 9,4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21선에 도달하는 8,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가장 매물이 많은 구간인 11,1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어제 좀 소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피해 거짓이 출시 한 달 만에 100만 장의 판매고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장에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지금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재료 소멸의 관점 내에서 좀 살펴봐야 할까요? 네, 우선 이제 단기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는 것은 맞습니다. 어제 장 종가 부분에서도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장에서도 가격 조정이 있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도 가격 조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에 상승을 했을 때 앞에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선 매물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서 앞선 매물에서 매도세가 좀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고요.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그 트리플 A급 게임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데, 굉장히 이제 잘 만든 웰메이드 게임이고 콘솔 시장을 노리고 이제 나온 게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100만 장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출시하고 한 달 정도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페이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동안에 국내 콘솔 시장을 노린 국내 게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했던 사례가 드물었다는 점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 게임 관련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스트리머들이 플레이하는 영상을 자주 봤었는데요. 보드 이유는 이제 이 게임이 얼마나 이제 판매량이 좋을지에 대한 것을 조금 예측을 해보았을 때 평가들이 굉장히 좀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판매량이 100만 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더 내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후속작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슷한 유형의 이제 상품들이 또 게임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재개발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이것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피해 거짓과 관련된 모멘텀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목해보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남아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주목해 볼 만한 시기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보유자분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버티자 의견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샤이시어 매물이 나왔다라고는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NS전선 아시아와 마찬가지로 어저께 나왔던 거래량 대비했을 때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이후에 보유 중인 물량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27,000원입니다. 27,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에서 가장 저가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9,300원입니다. 6월 달에 있었던 가장 아래쪽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것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계진 모멘텀을 제외하더라도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빠졌을 때 접근해보자라는 관점이었고요. 반대로 한 가지 말씀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9,3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지지선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 좀 짧게 10% 라인을 잡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손절가는 17,300원이고요. 신규 진입 목표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신규 진입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2,400원 드릴 텐데 이 22,400원이라는 가격은 최근에 있었던 21선 가격입니다. 21선에 도달하면 아무래도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22,4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최근에 가장 저점이었던 19,3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을 짧게 10% 라인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17,3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때 목표 주가는 최근 21선 가격인 22,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과 먼저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S바이오메딕스는 고가 기준으로 4%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그때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단기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단기 말씀드렸는데 시장 변동성이 좀 대비를 해서 가지고 좀 개별 종목 접근을 했는데 네. 결과는 그렇게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난 이후에 조금 이제 4%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면서 만 원대로 좀 내려앉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만 원대 가격이 지금 7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박스권, 횡보하는 가격대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닥 확인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상승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상승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조금 흐름이 조금 부진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 짧게 대응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거는 매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매도를 하고 다음 종목으로 일단 이거는 대체를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번엔 정리를 해보시고 다음 종목을 대체를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줄기세포 치료제의 기대감은 지속되는 만큼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줄기세포 관련돼 가지고 결국 중요한 건 그러니까 네. 회사가 어떤 줄기세포 관련돼 가지고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근데 우리가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세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자보다 후자 쪽에 좀 집중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그 시세가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그런 연유로 해서 일단 매도를 말씀드린 것들이고 이 줄기세포 관련 치료제에 관련돼 가지고 뭐 성장성이 없다라거나 아니면 아예 아니라거나 그런 내용들은 네. 아니라는 점을 조금 이제 그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에 또 이제 한번 이런 이슈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시세가 좀 발생이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다시 접근을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포트에서 일단 제외를 하고 추후에 흐름 보고 뭐 재접근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추후의 흐름을 보고 재접근을 해보는 전략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전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리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3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시장에서는 1%대 밀림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수익률은 1%대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면 거의 보합이네요. 보합인데 네. 근데 신세계 인터는 그때 당시 내용도 괜찮고 좀 이제 갈 법한데 네. 참 안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그 소위 말하는 이렇게 계단식 상승해야 될까요? 네. 매차 상승 나오고 조정받고 상승 나오고 기간주는 거치고 상승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9월 11일부터 주가 좀 흘러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을 좀 반영시켜 보게 되면 시장 조정하고 똑같이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바닥 잡는데 조금 실패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요거는 추가적인 어떤 바닥 확인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매도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네요. 그래서 네. 조금 아쉽지만 그리고 뭐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아닌 건 빨리 잘라내고 네. 가는 놈 계속해서 이제 홀딩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S바이오메딕스 그리고 신세계 엔터 같은 경우도 두 종목 다 일단 네. 포트에 좀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네, 두 종목 모두의 매도 의견을 주신 만큼 오늘 종목에서 뭐 수익을 내실 자신이 있지 않으신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 마감까지는 13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탈중국이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습니다. 탈중국을 하고 있는 섹터인가요? 아니면 탈중국을 했을 때 앞으로의 수익성이 개선될 만한 곳일까요? 이미 탈중국을 진행하고 있는 섹터? 진행하고 있는 섹터, 진행하고 있는 네. 섹터다. 그러면 진행을 하는 쪽 하면 사실 이제 반도체도 계속 중국 제재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탈중국에 나서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탈중국 하면 좀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화장품 쪽이 좀 네. 떠오르긴 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해외 포트폴리오가 다시 재편되는 만큼 어느 쪽일까요? 제가 정답 가져왔나요? 정답을 말했습니다. 말했나요? 네, 말했어요. 말했고 그리고 수익 안 나면 앵커님한테 혼날 것 같네요. 이번 주 수익 안 네. 나면. 그래서 좀 긴장하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화장품 섹터에서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네. 이제 화장품은 이제 탈중국을 진행하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상반기 때 상당히 핫했던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아시겠지만 CNC 인터내셔널, 잉글우드랩 그리고 IPM&SC 이런 네. 종목군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이거든요. 뭐 본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매출서 다변화. 그러니까 중국에만 너무 편중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중국을 완전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국도 하되 북미라든지 유럽 쪽으로 이게 매출서 다변화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도 괜찮았고 주가도 괜찮았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소위 말하는 그 화장품 대장주 있잖아요.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중국 쪽에 좀 편중이 돼 있고 그리고 탈중국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아마 이런 트렌드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하고 있는 사업과 무관하게 다른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좀 방해받으면은 솔직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 대비를 미리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다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상반기에 보여줬잖아요. 네. 탈중국을 진행한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주가가 이미 이게 증빙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탈중국은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늦었지만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LG생활건강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매출자 다변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이후에는 내년부터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화장품 기업들이 조금 이제 많이 조금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국의 MZ 세대들, 19세에서 35세 정도 되는 세대가 이제 이전 세대에서 이제 다음 세대 넘어왔는데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고차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애국 소비 운동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품을 자국 걸 많이 선호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나도 OEM, ODM 있듯이 미국 그 중국의 중저가 화장품 같은 경우도 OEM, ODM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 화장품의 상표 그리고 국적만 중국이지 우리나라 제품이랑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같은 품질이에요. 네. 그러면 그 같은 품질이면은 가성비 측면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자국내 생산하는 게 가격이 더 싸요.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가성비. 중저가 화장품들의 어떤 품질 대비 가격이 많이 싸지게 되면서 굳이 해외 상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섹터가 가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유를 봤을 때 화장품 sek터 내에서 탈중국이라는 이런 컨텐츠가 앞으로도 계속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발전해 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중국의 상황에 전 좀 공감이 되는 네. 부분이 요즘 또 뷰티 유튜버들 살펴보면요. 뭐 같은 가격 혹은 이제 더 저렴한 가격인데 좋은 성분을 가진 쪽에 저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런 만큼 어떤 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종가 베팅해 볼까요? 오늘은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네. 코스맥스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한국 콜마 이 OEM, ODM 업체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전에 좀 가지고 나온 이유는 그 실적 기대주 라고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가이던스가 가장 높은 걸 가져왔습니다. 369억 정도 이제 예상이 되는데 전년 그러니까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지금 87%가량 성장이 예상이 된 상황이고 기존 예상치가 한 350억 정도 되는데 이 기존 예상치도 상회를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괜찮아요. 네. 일단은 뭐 내용은 국내 쪽하고 동남아 쪽으로 이제 매출이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내수 수요에 집중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제 엔데믹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뭐 앵커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마스크를 벗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제품들 색소화제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컸었다는 거죠. CNC가 대표적으로 그런 수혜가 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수 수요가 증가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방한 외국인들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올리브영 같은 그 채널을 통해서 판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뭐야 될까요? 효과가 2분기여서 3분기도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게 이제 핵심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국내 부분 영업이익만 보게 되면은 한 223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작년 대비해서는 또 91% 성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영업이익도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87% 성장이고 국내 부분만 떼서보다도 91%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국내 쪽이 거의 먹여 살렸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내 쪽만 또 제한이 된 게 아니라 국내 쪽에서 이제 회복이 돼 나가게 되면서 동남아 쪽이 또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25% 정도 성장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국내 제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 이제 다시 팔로를 만들어 가게 되면서 지금의 안 좋은 상황을 조금 더 지금의 상황을 좀 더 나아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은 음료 섹터 같은 경우에 이제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 네. 뭐 불닭볶음면 이런 거지 라면이 해외 인기 상당히 많잖아요. 삼양 같은 경우는 매출의 80%가 해외 쪽에서 발생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그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실적도 잘 나고 주가 잘 가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맥스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동남아 쪽에서 많이 조금 이제 국내만큼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적자를 많이 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선크림이 또 인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팝 인기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북미 쪽에서 매출 좀 넓혀 나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실적 성장세는 2분기, 3분기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아마 내년까지도 진행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좀 길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을 드리면 네. 목표가는 일단 15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네. 15만 원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15만 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은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최종 목표가라기보다는 1차 분기점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만 9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지금 종가 베팅할 정보로 짚어주셨고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라인 11만 9천 원 정도로 잡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목표 주가를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기간을 운용을 해보면 좋을까요? 요거는 짧게보다 네. 그 중기 관점에서 가져갈게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급등 나온 데서 바로 파는 게 아니라 네. 요거는 이제 중기적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계속해서 AS를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이 종목 가지고 오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코스맥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화장품주들도 실적이 발표되잖아요. 뭐 코스맥스는 지금 약간 호실적이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뭐 CNC라든지 그리고 인그루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클리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네. 이미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근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좀 많이 소개가 됐잖아요. 네. 소개가 뭐 저 아니라도 다른 전문가 소개가 좀 많이 됐을 것 같고, 제가 이 방송에서는 뭐 CNC라든지 종목들 말씀을 좀 못 드렸었는데, 뭐 너무나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 아니라도 다른 분들이 좀 소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CNC라든지 종목도 상당히 괜찮지만은 그거 외에도 우리 오늘 키워드가 힌트가 탈중국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게 되면서 좋아지는 기업도 있다라면은 앞으로 계속 가지고 나올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AS 톡에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저희 방송 통해서 투자 의견까지 계속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를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상승부를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04%의 강세로 2,461서대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하지만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 넘게 빠지는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808선에서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 우하향 기조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양상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면요. 외국인들이 3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00억 원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2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부터 좀 시장에 좀 네.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이 조금 이제 제가 안 좋게 좀 많이 해석을 하고 말씀도 드렸잖아요. 네. 조심스럽게 말씀했는데 이제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고 바닥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어제 장중에 좀 주목을 했던 뉴스가 있는데 네. 모 언론을 통해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연준 내 금리 동결 선언 확산 이란 뉴스를 좀 봤는데 대표적인 비둘기파들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연준의 매파 위원들까지도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끔씩 이제 참 시장 올 때 촉이라 될까요? 그런 게 좀 발동이 될 때가 있고 이거는 객관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정책 분석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 뉴스를 보고 이제 조금 이제 제가 항상 말했던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이런 것도 좀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나서 제가 어저께 잠이 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봐야 됐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분명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 지표가 어제 보니까 좋게 나왔더라고요. 좋게 나와가지고 분명히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국채금리가 올라갈 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국채금리가 올라갔을 때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벤치마크 10년물 국채금리가 4.84%를 기록했더라고요. 또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좀 잡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시장의 악재는 명확하거든요. 이스라엘 사태를 제외하고는 지금 시장의 악재는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인데 앞으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면은 이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시장이 추가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 조금 있네요. 한 20초만 더 줄게요. 이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또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뭘 냈냐면은 그 미국 부동산 상승 전망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미국 부동산 시장이 몇 년 동안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지만 연말까지 1.3배, 내년에는 3.5배까지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는 미국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부정적인 충격이 없었다는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부각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네. 반대로 봐야 돼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소비 여력이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좀 이런 이 이슈들이 나온다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조금은 이제 통화 정책에서 불확실성이 좀 거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피 시장에서 16거래일 연속 팔아내더니 어제 돌아왔고 오늘까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운수 창고 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2%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이 1%대, 보험 업종이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하지만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지수도 하락을 한 만큼 종이 목재가 2%대 상승률을 보여줬고 운송 업종이 지금 강부하권 내외에서 거래를 마감했지만 나머지 업종 모두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의 귀환에도 우리 증시는 혼조 양상을 펼쳤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우리 시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믿을 건 실적이라고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께서는 경기 하강 국면에 실적이 승부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반도체에 좌우되는 시장, 반도체 주목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분께서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제 생각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시장이 이제 하락이 좀 제한이 되고 만약 네. 상승 전환되게 된다라면은 봐야 될 만한 섹터를 뭘로 보고 있냐면은 반도체, 엔터, 그리고 최근에 와서 전력 설비 쪽으로 확장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 세 개 섹터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실적이에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적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네. 엔터는 원래 실적이 괜찮았고요. 전력 설비도 원래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적과 연결고리가 다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한다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좀 봐지는 것 같고요. 뭐 오늘은 뭐 세 분 다 제 의견과 다 제가 이분들을 평가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네. 뭐 어쨌든 뭐 제 생각과 겹쳐서 오늘은 뭐 딱히 이제 딴지 걸 만한 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딴지를 뭘 걸까 항상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딴지 걸 만한 게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 얘기 하려고요. 아, 네. 오늘은 그럼 이사님이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내일장에서 어떤 네. 섹터에 좀 주목을 해볼까요? 그 얘기 전에 시장 네. 얘기 조금만 더 네. 드리면은 그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시장의 어떤 가장 명확한 악재는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그러니까 네. 파월이 항상 애매하게 되잖아요. 데이터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란지 확실하게 노선을 안 정해 놓으니까 단기채 금리도 올라가고 장기채 국채 금리는 양쪽으로 다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준의 금리 동결 선언 확산 이 뉴스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도 이렇게 계속 엇갈리고 나뉘고 높게 유지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불확실성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금리 동결 선언 요 얘기 자체가 비둘기파뿐만 아니라 이제 어찌 보면 매파적인 이제 연준 위원들도 동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파로 꼽히는 그 로리 로건 델러스 총재 이 사람까지도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올릴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연준에서 분위기가 동결적으로 가게 되네. 그러면 만약에 파월이 현재 줏대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얘기를 참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들이 동결하자. 그럼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 그 회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요게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는 90.1% 그리고 12월 회의 같은 경우는 67.2%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결 가능성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동결 가능성적으로 계속 가게 된다라면은 서두에 말씀했던 그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그리고 아까 골드만삭스 부동산도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다 못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한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반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더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내 부동산 가치가 10억에서 12억 올라가게 되면 그게 내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억을 벌었다. 네. 그럼 좀 쓰고 싶지 않을까요? 그게 소비 여력인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 여력이 발생되는 건 실제로 소비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물건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비를 제가 왜 계속 강조를 드리냐면은 미국의 GDP가 80%가 소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가 잘 해야 경기가 잘 돌아간 나라 구조, 경제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소비가 계속해서 진행된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 우려는 더 이상 나올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실업률을 보더라도 3.5% 절대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오히려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금 말씀드린 연준의 금리 동결 선언 확산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미국 부동산 상승 전망했다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좋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된다는 그런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제가 바닥을 맞췄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기분 일이죠. 네. 그러나 일단은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걸 저는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아마 오늘 기점에서 앞으로 뒤로 한 일주일 정도로 이 얘기하신 분 제가 볼 때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뉴스서치를 상당히 깊게 해야 되거든요. 네. 깊게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분도 공부 많이 하지만 네. 저는 그분들과 관점이 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 찾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계속 제가 잘 자랑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바닥이었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뿌듯하게 말씀을 네. 해주신 만큼 더더욱 내일적인 공략을 아니, 스포가 궁금합니다. 어떤 색깔 공략을 해볼까요? 어금니를 꽉 깨무시고 그래서 아닙니다. 얘기 좀 빨리 해라 이런 느낌인데 기분 탓이겠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내일은 이제 2차 전지 봐야죠. 왜냐하면은 9월달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섹터가 어디입니까? 2차 전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저께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가장 시세가 강하게 났던 섹터가 2차 전지 그리고 네. 2차 전지 내에서 뭐였냐? 리튬 관련주들.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EV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럼 그쪽을 이제 제가 예상한 대로 바닥을 잡고 시장이 계속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쪽이 제일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고민 없이 계속 네. 2차 전지 빨리 픽을 했습니다. 2차 전지를 좀 고민 없이 픽을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 또 살펴보면요. 오랜만에 완성차 관련된 업체들이 두 종목이 모두 상승 네네.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떨까요? 진짜 자동차는 저한테 좀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냐하면은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은 네. 주가가 가야 돼요. 주가가 가야 되는데 주가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현대차는 지금 19만 원대에서 빌빌댈 게 아니라 25만 원 돌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만 놓고 보면 25만 원 돌파가 나왔어야 돼요. 네. 기아는 10만 원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고 실적 좋게 나오고 좋게 보는데 주가 안 가면은 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 좋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자동차는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연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동차는 실적에 좀 발맞추지 못한 주가 흐름이다고 말씀을 좀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네.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기 위해서 어떤 모멘텀이 지금 부족한 걸까요? 부족한 게 없는데 안 오르는 건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싫은 놈 뭘 해도 싫다고. 제가 이상한 예를 좀 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시장에서 봐야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죠. 근데 지금 시장이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좋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시장이 뭘 볼까요? 1차적으로 2차 전지 볼 거고 2차적으로 뭘 볼까요? 반도체 본다라고 봐요. 네. 그러면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동차는 소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틀려가지고 기아가 10만 원 가고요. 현대차가 25만 원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사님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실적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직까지는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투자자분들께서도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포스코 퓨처엠과 LS전선 아시아, 네오비즈 홀딩스를 구조해 드렸습니다.
모두 버티자 의견을 주셨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반등의 키는 테슬라의 실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하는 만큼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할 종목 코스메스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악재도 굳건하고요. 탈중국 기조가 있는 만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의 시장 승부수는 2차 전지 섹터 짚어주셨으니까 한번 의견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